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다. 아니다. 다시 내려간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지금의 상승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비트코인의 상승이 계속될 수 있을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코인들이 꽤 반등을 많이 했죠. 지금부터는 다들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시는 듯해요. 바닥에서 2배, 3배씩 오른 코인들도 있는데 막상 보유하고 있는 코인은 복구가 안 돼서 조급한 나머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코인이 좀 덜 갔더라. 간 코인이 더 갈까? 이거 호재에 있다던데 이거 손절하고 다른 코인으로 갈아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현재 시장에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비트코인, 메이저 알트, 비메이저 알트, 자발트 순으로 시장이 순환 펌핑을 하면서 제일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바로 코인판에 흐르는 돈입니다. 상황을 보면 2022년 1월 이후로 스테이블 코인의 총량은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스테이블 코인이 피크를 찍었을 때가 최고점이었죠. 그리고 2023년 지금까지 이 하락의 흐름은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루나 사태 이후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수직 하락하면서 빠르게 소멸을 했는데 많은 VC들이 급격한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보유하고 있는 알트를 처분하기 위해서 여름 불장을 일시적으로 만들어냈죠. 결국 2022년 6월과 7월의 불장은 예기치 못한 루나 사태로 인한 VC들의 보유한 알트코인들을 현금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 현금 수급 없이 발생하는 알트코인의 펌핑은 오로지 엑시트의 목적 외에는 없기 때문이죠. 지금 상황도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 펌핑에서 스테이블은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수급의 흐름은 여전히 플러스 전환이 어려워 보이죠. 실제로 No new capital is flowing in, 외부 수급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우리는 PVP 모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들 이야기해요. PVP, 즉 경기장 내에서 배틀로얄을 우리는 벌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펌핑은 하락에서 급격히 상승한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 즉 점유율을 이용한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약세장인 시장에서 매수세를 만들어낸 거죠.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비트와 알트가 상승하는 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매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일주일의 움직임은 조금 의미가 달랐습니다. 최초 반등에는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알트코인이 함께 달라붙어서 피를 빨았다면 최근 일주일은 알트코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점유율을 흡수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시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았죠. 스테이블 코인의 총량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건 변함이 없긴 하지만 적어도 이번 펌핑에 사용된 스마트 머니들은 아직 무대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두 가지로 예측이 되는데, 첫 번째, 코인 외부 세계에서의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올 가능성, 홍콩이라든지 디지털 위안화라든지 최근 이슈긴 하죠. 크기와 규모로 따지면 정말 엄청나게 크긴 한데 문제는 이게 발행이 돼서 거래소로 유입되는 시기가 근시일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건 패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더리움 리퀴드 스테이킹의 활용 가능성 확대. 시기상 다들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불황으로 빠져나가는 이 흐름은 이제 상수로 취급을 하고 항상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코인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에 일단 집중을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먼저 CB 이더부터. CB 이더는 코인베이스의 리퀴드 스테이킹 이더리움입니다. 코인베이스는 거래소의 이더리움 보유량 대비 스테이킹 물량은 적은 편이었어요. 그래서인지 CB 이더의 활용도, 유동성 모두 리도의 ST 이더에 비해서 밀려왔지만 커브 파이낸스를 포함한 다양한 스왑 생태계와 소통을 하면서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동시에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니
CB 이더의 자체 물량 또한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레버리지까지 적용을 해서 코인베이스 기반의 이더리움은 최대 2.75배 그리고 별도의 코인 보상까지 받으니 레버리지까지 발생된 CB 이더리움이 떨어지는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과 총량을 채워주게 될 겁니다. 즉 잠자고 있던 코인베이스 이더리움에 유동성과 레버리지가 생겨나고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이번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 전후로 발생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당분간은 코인베이스의 CB 이더리움의 증가분은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로 합산해서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등장하는 CB 이더리움과 LSD는 새로운 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물량들이 레버리지까지 사용하는 것 또한 기정사실이니까요. 이걸 수급으로 치지 않으면 계산에 큰 오차가 발생할 듯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코인 내부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유동성을 생각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만 생각하면 대응이나 예측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의 가치에 리퀴드 스테이킹 이더리움이 나오고 여기에 레버리지까지 더해지면서 새로운 유동성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더리움과 비슷한 타 플랫폼 코인의 스테이킹 유동성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확대. 이 수요는 대표적으로 BNB가 있습니다. 다만 이쪽은 BUSD로 자체 담보와 연결하는 과정이 팍소스라는 곳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비공개에 가깝고 BNB의 랜딩이나 기타 솔루션을 적용하는 부분은 아직 볼륨도 적기 때문에 성장성은 높겠지만 금액적으로는 아주 작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성장성이죠. 그리고 트론도 최근 리퀴드 스테이킹을 지원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스트랜드에 잠자고 있는 트론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중요한 건 홍콩, 중국, 일본, 미국으로부터 스테이블 코인이 연결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들어가 있는 돈이 안전한 미국채나 은행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흐름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현재 유일한 수급은 단 하나,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통한 비콘 체인에 묶인 이더리움이 LSD로 풀리는 이 과정,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이더리움이 CB 이더로 전환되는 흐름, 이걸 지금 시장에서의 수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더리움의 레버리지를 적용해서 시장을 펌핑하는 게 가능해요? 내내 망상 아닌가요? 증거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꼭 있으신데, 물론 잡코인은 돈으로 시장을 움직이지만 비트와 특히 이더리움은 그 자체로서 현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걸 최근 제일 티나게 하고 있는 애들이 바로 웜홀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브릿지 중 하나인 웜홀 네트워크. 브릿지는 다양한 네트워크 상의 가치를 이동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건 사전상의 의미고 실제로는 최대한 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그 가치를 이용해서 다른 코인을 움직이는 데 사용을 합니다. 저스틴 선이 트론을 매도하지 않고 트론을 담보로 스테이블을 빌려와서 트론을 다시 방어하는 것도 다 비슷한 행위죠. 웜홀 네트워크는 최근 앱토스의 상승을 만들고 있는 점프 크립토에서 열심히 밀어주는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웜홀 네트워크의 익스플로러를 추적해보면 어떻게 레버리지를 발생시키고 추가적인 유동성을 만들어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25,000개의 WST 이더를 담보로 넣고 1,300만 달러치 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받습니다. 1대1 비율은 아니지만 교환 비율상 매우 안전한 레버리지가 되겠죠. 그리고 해당 1,300만 달러의 자금은 다시 7,989개의 ST 이더를 구매하는 데 사용했으며 해당 비율은 당시 시기로 1대1 비율입니다. 1,300만 달러로 약 8,000개의 이더를 매수할 수 있었어요. 8,000개의 ST 이더는 다시 한번 WST 이더로 바꾸게 되었고 바꾼 WST 이더는 다시 1.5 밀리언 150만 개의 다이를 빌리는 담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빌린 150만 개의 다이 스테이블 코인은 웜홀을 통해서 다시 한번 ST 이더로 교환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보유한 코인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해당 지갑은 매우 안전하게 레버리지를 이용했고 최근 파산한 3AC나 비슷한 회사들은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담보 청산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레버리지를 높게 사용하면 리스크가 높아지는 만큼 코인이 상승할 경우 수익은 훨씬 커지게 되겠죠. 이러한 회전이 브릿지나 디파이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모든 리퀴드 스테이킹 이더를 1대1 비율로 수급을 계산할 수는 없지만 안전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코인 자체의 수급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수급은 딱 하나,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통한 비콘 체인에 묶여있는 이더리움이 LSD로 풀리는 과정,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이더리움이 CB 이더로 전환되는 흐름,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 코인베이스의 CB 이더의 증가율이 꺾이기 전에 홍콩의 스테이블 코인이 코인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된다? 그럼 이어달리기 그리고 반등이 아닌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진화하게 되겠죠. 하지만 CB 이더의 증가세에 한계가 발생하고 홍콩도 미국의 태클을 받아서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등으로 시간이 지연되게 되면 이어날리기는 실패하게 되겠죠. 다음 주자가 바통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ST 이더, CB 이더, LSD와 관련된 영상이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산 시장의 상승은 수급에 달려있죠. 코인 자체의 수급 발생과 함께 금리 인상 중단 등의 좋은 소식이 겹쳐지면 더욱 시원한 상승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랜 시간 어두운 코인 시장이었지만 다시 한번 뜨겁게 상승하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